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 곡선의 곡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공간 곡선의 곡률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공간 곡선이 얼만큼 휘어져 있는가, 휘어진 정도를 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곡선이 휘어져 있는 것을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공간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이 곡선에 식이 있겠죠. RT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 곡선이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 그 느끼는 정도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공간 곡선을 어떤 차가 달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차가 이 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도로가 휘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겠지요. 그걸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 곡선 위에서 이렇게 접선 벡터를 만들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 즉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이지요. 이 차가 이 도로, 이 곡선을 움직여 갈 때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이렇게 접선 벡터가 그 점들마다 이렇게 바뀌지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면 접선 벡터가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점을 이렇게 이쪽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끌고 와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차는 이렇게 접선 벡터를 가지고 있다가 접선 벡터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니까 이만큼 휘어져 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네, 그걸 수치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접선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가지고 곡률이라는 걸 표현할 텐데, 이 접선 벡터를 어떤 접선 벡터를 선택할 건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선 벡터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단위 접선 벡터, 대문자 T로 표기를 했었죠. 단위 접선 벡터를 선택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 이 곡선이 변수 t를 가지고 표현됐을 때 하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제맥의 변수화를 구해서 s로 길이 함수 s로 표현됐을 때 하고 계산하면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 길이 함수 s를 가지고 표현하는 걸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위 접선 벡터가 얼만큼 변했나라는 걸 계산할 거니까 변화율이지요. 근데 변수는 s로 선택을 할 거니까 이 변수 s에 대해서 변화율 이걸 계산할 거예요. 즉 ds분의 dt를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치로 표현할 거니까 이 벡터의 크기로 공률을 정의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한 이 공률을, 이 곡선의 공률을 그리스 문자 카파라고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카파는 ds분의 dt의 크기.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대문자 t로 표기한 것은 단위 접선 벡터고요. 그러니까 t는 r't의 크기분의 r't 이렇게 계산되는 단위 접선 벡터고요. 여기 미분하려고 사용하는 변수 s는 앞에서 배웠던 길이 함수입니다. 호의 길이 함수. 네, 이렇게 공률을 정의했어요. 정리해 볼까요? 공간 곡선의 곡률, 휘어진 정도, 얼만큼 휘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곡률, 영어로 컬버처라고 합니다. 이 곡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기호로는 카파로 쓸 거고 정의는 ds분의 dt의 크기 이렇게 정의하자. 이게
공률의 정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 길이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곡선 RT를 길이함수 S를 가지고 O의 길이에 관해서 제 매개 변수화를 구해 봤었어요. 그때 무엇을 계산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 제 매개 변수화를 하려면 예, 이 길이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해서 그걸 t 대신에 대입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곡선에 대해서 그렇게 제매개 변수화를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에 주어진 변수 t를 가지고 공률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계산이 있어야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카파를 ds분의 dt의 크기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변수가 t로 주어져 있다면 이걸 변수 t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ds분의 dt 간단하게 dt분의 ds분의 dt분의 dt 이렇게 계산하면 dt가 약분이 되니까 ds분의 dt가 되죠. 네, 그래서 ds분의 dt를 dt분의 ds분의 dt분의 dt 네, 이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카파가 ds분의 dt의 크기니까 카파를 dt분의 ds분의 dt분의 dt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대로 여기 dt분의 ds가 있네요. 예, dt분의 ds는 r't의 크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r't의 크기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전체 이 벡터의 크기가 있네요. 그런데 r't의 크기를 계산하면 이건 스칼라지요. 벡터의 크기를 구한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스칼라는 이 크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절대값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dt분의 ds라는 것이 이 매끄러운 곡선에 대해서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죠. 자, 그렇다면 r't의 크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나가야 되는데 0보다 큰 수는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되죠. 그래서 r't의 크기로 그냥 나갑니다. 절대값은 필요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가 이제 r't의 크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분자는 dt분의 dt의 크기인데 dt분의 dt 예, 여기 단위 접선 벡터 대문자 t를 미분한 거죠. t 프라임 t예요. 그러니까 dt분의 dt의 크기는 t 프라임 t의 크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파를 그냥 주어진 변수 t를 가지고 카파 t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t 프라임 t의 크기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공률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 방법을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예제 3번 보세요. 반지름이 a인 원의 공률이 a분의 1임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반지름이 a인 원, 이 원이 공간상에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공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예, 위치하고 관계없어요. 휘어진 정도라는 것은 곡선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휘어진 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계산하기 제일 편한 곳에다가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하든지 계산하기 가장 편한 곳은 중심을 원점에 맞춰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원이 XY 평면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중심은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 이 원의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이 원을 XY 평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값이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이다. 이 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원을 지금 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곡선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RT. 자, 그럴 때 제곱 제곱 더해서 a제곱이 되는 예, 그런 x와 y를 찾아내는 거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게 있어요. 코사인과 사인은 제곱해 더하면 1이지요.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에 똑같이 a를 곱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이 되지요. 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을 공간 곡선의 식으로 표현하려면 rt는 a 코사인 t, 콤마 a 사인 t. 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가라는 것도 뒤에 가면 필요할 텐데, 예, 이렇게 한 바퀴 돌리려고 하면 여기 t가 0일 때 식을 이렇게 주면 예, t가 0일 때 이 점에 와 있지요. 코사인 0, 1이고요. 사인 0, 0이니까 예, t에다 0을 대입하면 a, 0이죠. 여기지요. 예, t가 0일 때 이렇게 시작해서 예, t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 y축상으로 옵니다. 네, t가 2분의 파이가 됐을 때에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에요. 그래서 0,a가 되지요. 네, 그렇다면 t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증가하는 거니까 예, 이 곡선을 rt 이 식을 이렇게 줬다면 a 코사인 t, a 사인 t 이렇게 줬다면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네요. 자, 그래서 t가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t가 파이일 때, 네, 이렇게 특정한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t가 2분의 3파이일 때, 여기 y축 음의 방향으로 오지요. 이렇게 해서 t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게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바퀴만 돌릴 거면 t를 0에서 2파이까지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원을 공간 곡선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금방 쓴 것처럼 RT는 A 코사인 TI 플러스 A 사인 TJ. 네, 이렇게 표현된 거지요. 네, X좌표가 A 코사인 T, Y좌표가 A 사인 T. 네, 이렇게 되는 공간 곡선입니다. 자, 이제 RT로 표현을 했으니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예,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카파를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T 프라임 T의 크기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R 프라임 T 계산하고 크기 계산하고 T 프라임 T 계산하고 크기 계산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요. 가볼까요? 자, 그래서 R 프라임 T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R 프라임 T, RT의 식을 성분별로 미분하면 되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미분하면 A 코사인 T 미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A 사인 T지요. 두 번째 성분 A 사인 T 미분해 보세요. A 코사인 T죠. 그래서 R 프라임 T는 마이너스 A 사인 T I 플러스 A 코사인 T J. 네, 이렇게 주어지는 벡터네요. 자, 이렇게 공간곡선 RT의 접선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이 접선 벡터의 크기가 필요하고요. 크기 계산해 볼까요? R'T의 크기는 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A 사인 T를 제곱하고요. 두 번째 성분 A 코사인 T 제곱하고요. 더해주고 루트 씌우면 되지요. 네, 근데 이쪽에 첫 번째 항 제곱하면 a제곱 사인 제곱 t, 두 번째 항은 a제곱 코사인 제곱 t, a제곱 사인 제곱 t하고 a제곱 코사인 제곱 t를 더하면 a제곱 묶어내고 거기에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이걸 곱해주는 건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건 1이지요. 그렇다면 안쪽에 루트 안에 계산된 건 a제곱. 그래서 루트 a제곱은 a의 절대값인데 예, A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큰 값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A 다 됐죠?
네, r 프라임 t의 크기를 a다 라고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은 a지요. 네, 이렇게. 그럼 이제 t 프라임 t의 크기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우선 t를 먼저 계산해서 미분해야 되지요. 자, 그럼 단위 접선 벡터 t를 구합니다.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r 프라임 t예요. 그러니까 r 프라임 t에다가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요. r 프라임 t의 크기가 a였으니까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1은 a분의 1. 이걸 r 프라임 t 여기에 곱해주면 되죠. r 프라임 t가 여기 구한 거 마이너스 a sin t i 플러스 a 코사인 t j였어요. 자, 그럼 a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 a는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렇다면 t는 마이너스 sin ti 플러스 코사인 tj가 됐네요. 자, 이제 t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고요. t 프라임 t 이제 이걸 미분하면 되죠.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sin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두 번째 성분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그래서 t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i 마이너스 sin tj예요. 자, 이제 t 프라임 t까지 구했으니까 t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해야 되지요. 역시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럼 루트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 자, 근데 제곱 더하면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니까 두 개 더한 건 1이죠. 그럼 루트 씌워도 1이죠. 그래서 t 프라임 t는 크기를 계산하니까 1이었어요. 네, 즉 단위 벡터였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값을 여기 분자 t 프라임 t 값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공률을 구할 수가 있죠. 공률 kap파는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t 프라임 t인데 r 프라임 t의 크기는 a였어요. t 프라임 t의 크기는 1이었어요. 예, 그래서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의 공률은 a분의 1, 반지름 분의 1, 상수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어떤 t에서 계산을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값, a분의 1이다, 반지름 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사실 모양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원의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휘어진 정도가 다른 곳은 없지요. 그렇죠? 어디서 봐도 원은 휘어진 정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가 상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수가 어떤 값이냐? 반지름 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 곡률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즉 원이 커지는 거죠. 원이 커질수록 이렇게 원 위에 있을 때 이 원이 휘어진 정도를 느끼기 힘들다라는 거죠. 원이 클수록 그냥 평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을 무한히 크게 하면 결국은 이 원의 휘어진 정도는 무한대분의 1, 0으로 가겠지요. 휘어진 정도가 0이다라는 것은 직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점점 휘어진 정도가 0으로 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원에서는 휘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공률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공률이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t 프라임 t의 크기다.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자, 여기서 t 프라임 t의 크기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t라고 한 것은 단위 접선 벡터였어요. 그러니까 t는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r 프라임 t였어요. 자, 그럼 이 식을 r 프라임 t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죠. t에다가 r 프라임 t의 크기를 곱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r 프라임 t로 표현하니까 r 프라임 t는
R'의 크기 곱하기 t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도 사용을 했지만 여기 R'의 크기는 호의 길이 함수 s를 미분한 것하고 똑같았죠? dt분의 ds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dt분의 ds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R't는 dt분의 ds하고 t하고 곱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네, 여기 속도 벡터를 구한 건데 가속도 벡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R'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R't를 미분하려고 하니까 여기 단위 접선 벡터 t라는 벡터 함수에 dt분의 ds 스칼라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미분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 그냥 교대로 미분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스칼라 함수 dt분의 ds를 한번 미분하고요. 그럼 여기는 1궤도 함수였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2궤도 함수가 되겠죠. dt제곱분의 d제곱 s t는 그냥 곱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dt분의 ds는 그냥 곱해주고요. t는 미분해서 곱할 텐데 t를 미분한 건 t'이죠. 네, 그래서 가속도 벡터 r 더블 프라임 t를 구했어요. r 더블 프라임 t는 dt제곱분의 d제곱 s 곱하기 t 플러스 dt분의 ds 곱하기 t 프라임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이제 이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하고 둘 다 벡터니까 예, 우리 벡터곱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R't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T. R't는 금방 여기 dt분의 ds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R 더블 프라임 t는 여기 dt제곱분의 d제곱 st 플러스 dt분의 ds t 프라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벡터를 벡터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벡터곱에 어떤 성질이 있냐? 이렇게 어떤 벡터하고 여기 두 벡터를 더한 벡터하고 벡터곱을 계산하면 네,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dt분의 ds 곱하기 t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s 곱하기 t하고 벡터곱 계산한 것하고 플러스 이번엔 이렇게 dt분의 ds t하고 dt분의 ds t 프라임하고 벡터곱 계산한 거. 자, 여기 두 번째 한 계산한 건 여기 있죠. dt분의 dst 곱하기 dt분의 ds t 프라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dt분의 dst하고 dt제곱분의 d제곱 st하고 벡터곱을 계산하면 여기 dt분의 ds, 여기 dt제곱분의 d제곱 s 이건 스칼라지요. 네, 그렇다면 이 스칼라가 앞으로 나갑니다. dt분의 ds, 네, 그리고 t제곱분의 d제곱 s 나가고요. 그럼 나머지 벡터 두 개를 벡터곱을 하면 돼요. t 곱하기 t.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 같은 벡터를 벡터곱을 계산하면 네, 이게 0벡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는 0벡터에 어떤 스칼라가 곱해진 거니까 결국은 0벡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한 것은 사라졌어요. 0벡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거 곱한 것만 여기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 볼까요? 역시 dt분의 ds, 여기 dt분의 ds가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예,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졌으니까 dt제곱, dt분의 ds의 제곱이에요. 그러고 나면 벡터끼리 t하고 t'하고 벡터곱을 계산하면 되네요. 다 됐죠? 네, 그래서 R't하고 R 더블 프라임 t하고 벡터곱을 하면 dt분의 ds의 제곱 곱하기 t 곱하기 t 프라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의 벡터곱을 계산해 봤어요. 자, 이제 이것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얻은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거니까 그때 크기를 계산할 때 이 분해되는 값들을 각각 계산해 보고 갈 거예요. 자, 우선
예, 여기 t라는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입니다. 단위 접선 벡터?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이에요. 크기가 1이니까 크기를 제곱해도 1이지요. 1의 제곱. 네, 그런데 t의 크기의 제곱은 우리 앞에서 벡터에서 공부했듯이 t하고의 내적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t.t가 1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t.t를 미분해 볼까요? t는 1이었어요. 네, 그럼 상수함수 1을 미분하면 영함수가 돼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영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 미분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내적으로 표현된 걸 미분할 때에도 곱법칙 쓰면 돼요. 교대로 미분해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t를 미분해서 t 프라임, 오른쪽에 있는 t는 그대로 놓고 내적, 다트 계산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왼쪽에 있는 t는 그대로 놓고 오른쪽에 있는 t는 미분하고 다트, 내적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t 프라임 닷 t하고 t 닷 t 프라임하고 두 개를 더한 건데 내적은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죠. 그렇다면 t 프라임 닷 t나 t 닷 t 프라임이나 같은 거죠. 같은 걸 두 번 더했으니까 두 배가 됐어요. 그래서 2 곱하기 t 닷 t 프라임. 자, 그런데 이 결과는 0이 돼야 되지요. 그렇다면 t 닷 t 프라임이 0일 수밖에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t하고 t 프라임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0이다. 네,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이각이 90도다 그런 뜻입니다. 사이각이 2분의 파이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이 결과를 얻었죠? 네, 이것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는 조금 전에 r 프라임하고 r 더블 프라임을 벡터곱을 계산했더니 dt분의 ds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t 곱하기 t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이 안쪽에 스칼라가 굽혀져 있죠. 크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절대값으로 나가야 되는데 dt분의 ds도 0보다 크지만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커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없이 그냥 나갑니다. dt분의 ds의 제곱으로 그냥 나갔어요. 그럼 거기다가 t 곱하기 t 프라임의 크기를 곱하면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이 벡터 곱의 크기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네, 이거 뭔가요? 이것은 t의 크기 곱하기 t 프라임의 크기 곱하기 사인 사이값. 근데 조금 전에 t하고 t 프라임 내적이 0이었으니까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다. 사이각이 90도 2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인 사이각은 사인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에요. 자, 그럼 1 곱하나만 하죠. t는 단위 벡터였으니까 크기가 1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곱하나만 하죠. 네, 그래서 남는 것은 dt분의 ds의 제곱 곱하기 t 프라임의 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방법에서 공률을 구할 때 분자에 있던 t 프라임의 크기가 있네요. 자, 그럼 이걸 t 프라임의 크기로 풀어볼 거예요. 네, r 프라임하고 r 더블 프라임 곱한 것의 크기를 dt분의 ds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네, 그래서 t 프라임의 크기는 나눗셈을 하면 dt분의 ds의 제곱분의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dt분의 ds는 r 프라임 t의 크기라고 했죠? 그렇다면 제곱한 것은 r 프라임 t의 크기를 제곱한 거죠. 네, 이렇게. 자, 결론이 뭐냐? t 프라임의 크기는 r 프라임 t의 크기의 제곱분의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 결론을 첫 번째 공률 구하는 방법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카파는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t 프라임 t였어요. t 프라임 t의 크기였어요. 근데 여기 t 프라임 t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걸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카파는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이걸로 바꿉니다. r 프라임 t의 크기의 제곱분의 r 프라임 t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t의 크기다.
자,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안쪽 곱한 것분에 바깥쪽 곱한 거죠? 네, 근데 안쪽은 R'T의 크기를 제곱한 것하고 R'T의 크기하고 곱한 거니까 제곱하고 1승 곱하면 3승이지요. 네, 그래서 R'T의 크기의 3승분의 R'T 곱하기 R'T의 크기다. 네, 이렇게 공률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을 얻었습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두 번째 방법을 연습해 볼게요. 예제 4번 볼까요? 일반적인 점과 0,0,0에서 비틀린 3차 곡선 RT는 T, T제곱, T3승 이것의 공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네, 공간곡선이 RT의 식이 T, T제곱, T3승 네, 이렇게 표현되는 공간곡선을 우리는 비틀린 3차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에요. 자, 그럴 때 이 곡선에 대해서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공률하고 0,0,0이라는 점에서의 공률하고 이렇게 구해봐라 그랬어요. 임의의 점에서의 공률을 계산하면 그 위에 특별한 점 0,0,0에서도 공률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럼 0,0,0은 여기 곡선의 식을 보니까 첫 번째 성분이 t로 됐네요. 그렇다면 t가 0일 때네요. 네. 그럼 일반적인 공률을 구해서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0,0,0에서의 공률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공률이 R'T의 크기의 3승분의 R'T 곱하기 R'T의 크기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R'도 필요하고 R'도 필요합니다. 가볼까요? R'T 곡선의 식을 미분하면 돼요. 첫 번째 성분 t를 미분하면 1, 두 번째 성분 t제곱을 미분하면 2t, 세 번째 성분 t의 3승을 미분하면 3t제곱이지요. 자, 그 다음 가속도 벡터 R'T, R'T를 또 미분하면 되지요. 첫 번째 성분 1을 미분하면 0, 두 번째 성분 2t를 미분하면 2, 세 번째 성분 3t제곱을 미분하면 6t. 다 됐죠? 네, R'T하고 R'T를 계산해 놨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공률을 구할 거니까 우선 R'T의 크기가 필요하죠? 네,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첫 번째 성분 1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 2t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성분 3t 제곱의 제곱 계산해 보세요. 1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9t의 4승이네요. 그래서 R'T의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9t 4승 계산이 됐지요. 자, 이제 R'T하고 R'T하고 벡터곱이 필요하지요? 네, 우리 앞에서 벡터곱을 공부를 했습니다. 3차 행렬식으로 구할 거고요. 첫 번째 행은 표준 기저 벡터 ijk를 쓰고요. 두 번째 행에는 먼저 곱해지는 벡터 R'T의 좌표를 쓰고요. R'T의 좌표 여기 있네요. 1, 2t, 3t제곱. 네. 세 번째 행에는 뒤에 곱해지는 벡터 R'T의 좌표를 쓰면 됩니다. R'T의 좌표 여기 있네요. 0, 2, 6t. 자,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이 3차형 열식을 계산하면 돼요. ijk로 표현할 거예요. i에 곱해지는 게 첫 번째 성분, j에 곱해지는 게 두 번째 성분, k에 곱해지는 게 세 번째 성분. 자, 그럼 i에 곱해지는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i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할 거니까 12t제곱 이렇게 곱해서 뺄 거지요. 마이너스 6t제곱 이게 i에 곱해지는 값이네요. 그럼 12t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니까 6t제곱이 i에 곱해지고요. j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6t 이걸 빼주면 마이너스 6t 그럼 j에 마이너스 6t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6tj k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하면 2
네,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0이네요. 그럼 2에서 0 빼면 2네요. k에 곱해주는 건 2니까 플러스 2k. 자, 이렇게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을 계산했어요. 네, 이 벡터는 6t제곱 i 마이너스 6tj 플러스 2k. 네, 이렇게 되는 벡터네요. 자,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하면 네, 6t제곱 콤마 마이너스 6t 콤마 2. 네,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다. 그런 뜻이지요. 자, 이제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계산해 봐야겠지요.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를 계산해야 돼요. 여기 성분이 있습니다. 네,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지요. 루트 첫 번째 성분 6t제곱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성분 2의 제곱 계산해 보세요. 다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건데 첫 번째 항은 36t의 4승 두 번째 항 제곱하면 36t의 제곱 세 번째 항 제곱하면 4네요. 네, 그래서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는 루트 4 플러스 36t제곱 플러스 36t 4승. 자, 근데 루트 안에서 4로 묶어낼 수 있네요. 루트 4는 2니까 2로 묶어내면 루트 안에 남는 값은 4로 나누면 되지요. 1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9t의 4승. 네, 이렇게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점에서 공률 구할 수 있죠? 계산해 볼까요? 공률은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R'T의 크기의 3승분의 R'T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T의 크기다.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근데 R'T의 크기를 아까 구했더니 루트 1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9t의 4승이었어요. 그걸 3승할 거니까 루트는 2분의 1승이지요. 그럼 2분의 1승을 3승하면 2분의 3승이지요. 네,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4t제곱 플러스 9t 4승의 2분의 3승. 그리고 분자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는 정리해서 2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9t의 4승. 이렇게 구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t에 대해서 네, 공률 카파 t를 계산하면 예,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9t 4승의 2분의 3승분의 2 루트 1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9t의 4승. 됐지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0,0,0에서 공률은 바로 계산이 되지요? 네, 아까 본 것처럼 t가 0일 때예요. 그렇다면 여기 카파 t에 t 대신에 전부 0을 대입하면 되네요. 자, 그렇다면 t에다가 0을 대입해 볼까요? 분모는 1의 2분의 3승이니까 1이지요. 분자는 여기 두 개 항은 0으로 떨어지니까 2 루트 1, 2지요. 그럼 1분의 2는 2가 되네요. 네, 그래서 특별한 점 0,0,0에서의 공률은 2다. 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공률을 계산하는 세 번째 방법을 계산해 볼게요. 근데 세 번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곡선을 XY 평면에 있는 곡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일변수 함수 y는 fx 이렇게 표현되는 곡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공간 곡선이라고 생각하고 공률을 구해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y는 fx라고 주어진 이 곡선의 공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것을 공간 곡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RT로 표현해야 되죠. RT로 표현할 때 이렇게 y는 fx라고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여기 독립변수가 x지요. 독립변수를 매개변수 t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y는 fx라고 했는데 x를 t라고 놨으니까 y는 f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예, 이걸 rt로 표현할 때 y는 fx는 t, ft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예,
식을 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몽주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3차원 공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세 번째 좌표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Y 평면은 Z가 0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T, FT, 0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T라고 식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네, 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놓고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여기 매개 변수를 t라고 바꿔서 이렇게 문자를 남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래 있던 대로 그냥 x라고 둘게요. 그러면 rx는 x, fx, 0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예, 여기는 x가 그냥 t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간곡선이 주어진 거니까 아까처럼 공률을 계산해 볼까요? 조금 전에 배웠던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R'하고 R 더블 프라임이 계산돼야 되지요. 자, 그래서 R'과 R 더블 프라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R 프라임 X는 여기 RX를 X로 미분하면 돼요. 첫 번째 성분 X를 미분하면 1이고요. 두 번째 성분 FX를 미분한 건 F 프라임 X고요. 세 번째 성분 영함수 미분한 건 0이지요. 그래서 R 프라임 X는 1, F 프라임 X, 0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 벡터 R 더블 프라임 X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성분 1을 미분하면 0, 두 번째 성분 F 프라임 X를 또 미분하면 F의 더블 프라임 X, 세 번째 성분 영함수를 미분하면 영함수. 자, 그래서 R 더블 프라임 X는 0, F 더블 프라임 X, 0이에요. 자,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R'X의 크기가 필요했죠. R'X 여기 좌표가 있습니다. 예, 크기는 루트 첫 번째 성분의 제곱 1의 제곱 1이지요. 두 번째 성분의 제곱 F'X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성분의 제곱 0의 제곱은 0이지요. 네, 그럼 이건 쓸 필요 없죠. 그래서 버렸고요. 자, 그래서 R'X의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에 그 공률 계산하는 식에 분자에 있어야 되는 값은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죠. 그 다음 벡터곱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R 프라임 X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볼까요? 3차 행렬식으로 계산하고요. 1행은 ijk, 2행은 앞에 곱해지는 벡터 R'X의 좌표, R'X의 좌표는 여기 있지요. 1, F'X, 0. 예. 3행은 뒤에 곱해지는 벡터 R 더블 프라임 X의 좌표, R 더블 프라임 X의 좌표는 여기 있지요. 네. 0, F의 더블 프라임, 0. 자, 그럼 이제 행렬식 구하면 됩니다. i에 곱해지는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서 뺄 텐데 여기 0이 곱해지니까 0, 0-0은 0 해서 0, i, j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해서 0, 예, 역시 플러스 0j, k에 곱해지는 거 이렇게 곱하면 f의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곱해서 뺄 텐데 빼는 쪽은 0이 곱해지니까 0이지요. 네, 그래서 f의 더블 프라임 x k만 남았어요. 예, 0i 플러스 0j는 0벡터니까 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좌표로 표현하면 f의 더블 프라임 x k라는 것은 k가 네, 0, 0,1이라는 벡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f의 더블 프라임 x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0, 0, f의 더블 프라임 x. 네, 이렇게 되는 벡터예요. 자, 이렇게 예, f의 더블 프라임 x k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r 프라임 곱하기 r 더블 프라임의 크기가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이 벡터의 크기지요. 예, 당연히 여기 있는 스칼라는 절대값으로 나가면 되고 f의 더블 프라임 x 예, 거기에 k의 크기가 곱해질 텐데 k는 단위 벡터지요. 예, 단위 벡터는 크기 1이지요. 그래서 f 더블 프라임의 절대값이 남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r 프라임 x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x의 크기는 예, 제곱 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f의 더블 프라임 x의 제곱인데 그게 바로 f의 더블 프라임 x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계산됐지요? 네, 이제 공률 카파를 계산합니다. 변수를 x로 썼으니까 x에서의 공률 카파 x를 구한 거고요. 카파 x는 r 프라임 x의 크기의 3승분의 r 프라임 x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x의 크기 이렇게 구해지는데 r 프라임 x의 크기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이었어요. 그럼 그걸 3승하면 루트를 3승했으니까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r 프라임 x 곱하기 r 더블 프라임 x의 크기는 f의 더블 프라임 x의 절대값이었지요. 네,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평면에 있는 곡선 y는 fx, y는 fx의 공률은 어떻게 되냐? 예, y는 fx의 x에서의 공률이라는 것은 카파 x, 그 값은 이렇게 구해진다. 예, 주어진 식 y는 fx 이렇게 했을 때 이 주어진 식 fx를 가지고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f의 더블 프라임 x의 절대값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구하는 식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방법을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5번 보세요. 예제 5번. 점 0,0 그리고 1,1 그리고 2,4 이 세 개의 점에서 포물선 y는 x제곱 이 포물선의 공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y는 fx 이런 모양이죠.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으로 카파 x를 이렇게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f의 더블 프라임 x의 절대값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필요한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하고 f의 더블 프라임 x가 필요하지요. 미분해 볼까요? fx가 x제곱이에요. 그럼 f 프라임 x는 x제곱을 미분하면 2x. 그럼 f의 더블 프라임 x는 2x를 또 미분하면 2지요. 자, 이렇게 2개 도함수까지 계산했으니까 카파 x 식으로 바로 쓰면 됩니다. 네, 카파 x는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인데 f 프라임 x가 2x니까 2x의 제곱 이것의 2분의 3승분의 f의 더블 프라임 x의 절대값인데 f의 더블 프라임 x가 2니까 2의 절대값. 이제 정리하면 되지요. 2의 절대값은 2지요. 네, 2x 제곱하면 4x 제곱이지요. 그러니까 분모는 1 플러스 4x 제곱의 2분의 3승이지요. 네, 그래서 이 포물선의 공률은 x에서의 공률은 카파 x가 1 플러스 4x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2다. 네, 이렇게 구해지네요. 자, 그럼 일반적인 x에 대해서 공률을 구했으니까 이 세 점에서의 공률을 계산할 수 있죠? 이 세 점이 x가 어떤 값인가라는 걸 계산하면 돼요. 앞에 있는 좌표가 x좌표예요. 예, 그럼 0,0은 x가 0일 때, 1,1은 x가 1일 때, 2,4는 x가 2일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공률은 x가 0일 때, 카파 0, x가 1일 때, 카파 1, x가 2일 때, 카파 2. 네, 이렇게 세 개의 값을 구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x에다가 0, 1, 2를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올까요? 네, x에서의 공률이 1 플러스 4x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2였어요. 그렇다면 카파 0은 이 식의 x에다 0을 대입하면 네, 이건 사라지니까 1의 2분의 3승 1이지요. 그것분의 2, 그럼 1분의 2, 2가 됐어요. 그래서 카파 0은 2입니다. 카파 1은 예, 똑같이 1 플러스 4x 제곱의 2분의 3승분의 2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되죠. x에 1 대입하면 제곱하고 4 곱하고 1 더하면 5, 5의 2분의 3승 분의 2가 되네요. 예, 즉 5 루트 5분의 2가 되네요. 네, 대략 0.18 정도가 됩니다. 네, 카파 2는 x에다 2 대입하면 돼요.
1 플러스 4x제곱의 2분의 3승분의 2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제곱해서 4를 곱하면 16, 1을 더하면 17, 그래서 17의 2분의 3승분의 2가 되네요. 네, 즉 17 루트 17분의 2 계산하면 0.03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0일 때 공률은 2, 예, 1일 때 공률은 대략 0.18, 2일 때 공률은 대략 0.03. 예, 공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휘어진 정도가 점점 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간 곡선의 공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